외국 애들한테 먼저 반응 보고 그냥 잘 되면 계속 하는 거고 안 되면 시키자. 댓글 달아. 도프 개쩐다. 네, 안녕하세요. 스타일리시 풋볼쇼 더투탑의 리브로 활동하고 있는 이웅재. 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아림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제가 당시에 K3 소속의 이제 청주FC 팀에 뛰고 있었는데 부상으로 수술을 1년 정도 하고 재활을 한 뒤에 복귀를 했어요. 근데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기도 했고 당시 제 나이가 20대 한 중반을 이미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나 진짜 프리미어리그 갈 수 있어라는 저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나 K리그는 갈 수 있을까? 그때 나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저도 28살 때까지 선수 생활하고 은퇴하게 됐는데 진짜 남들보다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선택을 받아야 되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조금 답이 정해져 있는 걸 하고 싶은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결과지를 받아볼 수 없는 게 축구다 보니 아버지가 조금 건설 쪽으로 종사를 하고 계시고 기술을 배워서 남들처럼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남들하고 좀 똑같이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저는 은퇴를 좀 결심하게 됐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평생을 해왔던 거잖아요. 할 줄 아는 게 이제 그거밖에 없었고 하고 싶은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물음표가 계속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. 꿈속에서도 자꾸 축구를 하고 있고 그 긴박했던 긴장했던 그 상황들이 꿈에서도 계속 나는데 앞으로 어떤 가슴을 뛰는 일을 해야 되지에 대해서는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냥 계속 난 축구가 너무 좋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왜 축구로 성공하는 게 선수 아닌 지도자밖에 없다고 여겨지지?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펍을 만약에 차리면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만약에 엄청 활성화가 되면 난 축구로 성공한 거 아닌가? 모르겠어요. 자기 위로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여겨지니까 갑자기 생각의 이 확장성이 탁 열리면서 그러면 축구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되게 다양하겠구나.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지 못하고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를 한창 서치를 하고 인스타그램을 찾아볼 때 영국의 F2라는 듀오가 있었어요. 그들이 이제 딱 눈에 띄었죠. 완전히 범접할 수 없는 스킬들인데 어떻게 이걸 했지? 라고 생각될 정도로 충격이었었어요. 그 F2를 봤을 때는. 축구계의 아이돌 느낌으로 저희가 그냥 주인공이 돼서 아시안 버전을 만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?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 나랑 한 명이 필요하잖아요. 옵션은 화리비밖에 없는 거예요. 딱 봤을 때 비주얼이 맞아야 되는데 키도 저랑 비슷하고 왼발잡이야. 심지어 더할 나위 없는 거예요. 이 사람 말고는 없어. 내 주변에 화리비가 나 기술 배울 거야, 나 기술 배워서 뭐 이렇게 할 거야 한 거를 이제 계속 제가 회유를 한 거죠. 그 이야기가 좀 제일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. 내가 축구로 성공하고 싶기는 했어. 근데 내가 축구 선수로 성공하려고 했단 말이야. 근데 이걸로 하면 어디 가서 축구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? 그러면 한번 해보자. 그 대신 나 이거 자격증 딴다. 이런 조건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했죠. 그래서 필기는 통과하고 이게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잘 되면서 아니 이거 필요 없어. 실기는 보지 않았습니다. 트릭샷을 해볼 엄두는 안 냈던 것 같아요. 도대체 몇 번이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코디네이션이나 어질리티 훈련 관련된 것들을 약간 응용한 영상을 처음에 많이 찍었었어요. 찍다 보니 욕심이 나는 거예요. 이제 이거 좀만 더 하면 더 멋있는 영상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편집을 했었는데 편집한 결과물 딱 보니까 괜찮은데? 좀 더 멋있는 거 해보고 싶은데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3-4시간씩 찍어도 하니까 되는 거예요. 다음 주에 이거 한번 해볼래? 이거 네가 올리고 이거 내가 슈팅 때릴게. 편집한 영상을 보는데 제가 그 똑같은 영상을 2시간 동안 돌려보고 있는 거예요. 우리가 하는 우리 자신이 너무 멋있어서 야 이거 봐 멋있지? 근데 이거 될 것 같은데? 축구는 미친 듯이 해도 안 되는 건데 이거는 미친 듯이 노력하면 되는 거야. 그거에 대한 진짜 성취감이 너무 큰 거예요. RPG 게임 같다 그래야 되나? 레벨이 오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한 동작을 7시간씩 안 되면 3일, 4일 동안 막 하니까 되는 거예요. 이제 저희가 돼요. 그게 잠깐만 이거 이러다가 이게 하나씩 기술이 쌓이면 우리 진짜 아시아 F2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든 거죠. 누가 이걸 저희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영상이 쌓여갔어요. 한 50개 정도 쌓였던 것 같아요. 그때 마침 근데 여행에 미치다 어디 강연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느낀 메시지는 뭐냐면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봐라. 그리고 나서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또 나은 걸 내보내고 남들한테 평가도 안 받아보고 자꾸 이거 될까? 안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그건 바보인 것 같다. 그러면 한번 해보자. 그런데도 겁쟁이였던 거죠. 한국 사람들이 이제 또 볼까봐 외국 애들한테 먼저 반응 보고 그냥 잘 되면 계속 하는 거고 안 되면 시키자.
컨셉 자체가 멋있는 걸로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쫙 먼저 채우고 영상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렸는데 생각했던 건 반응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진 않네 이 정도였는데 솜브레로 플릭이라고 네이마르가 공을 띄우는 스킬인데 튜토리얼 영상을 만들었더니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. 그냥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. 이게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. 저희도 축구를 좋아할 만한 계정을 딱 보면 알아요. 해외 영업팀이라고 이제 서로 이제 이름을 붙여줬어요. 도는 거죠. 어떻게 도냐? 너는 아시아, 너는 남미. 댓글 달아. 도프. 개쩐다. 얘가 축구 좋아하니까 얘 친구들 중에서도 또 쫙 있어요. 똑같이 불꽃 빵빵빵 애들이 다시 놀러 와가지고 저희 스킬 보면은 팔로우 눌러주고 댓글 와 쩐다 이런 거 달아줘요. 영업이라면 영업이죠. 저희가 해시태그에서 분석을 조금 했었어요. 작은 키워드라도 거기서 짱을 먹는 게 우리가 인기 게시물에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. 왠지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알았다 라고 판단되고 1만에서 4만 명까지 올라가는 건 사실 3달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. 이제 우리도 트릭샷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이제 배분을 해서 컨텐츠를 체계적으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, 그때 당시는 부산에 있었는데 저희가 미팅을 그때 당시 좀 많이 다녔어요. 우리가 많은 인프라를 가지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오는 게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. 너무 비현실적으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. 우리가 여기 밥벌이를 찾아야 되고 여기 올라서 레슨을 할 군대를 미리 알아봤었고 그 장소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하림이가 어느 날 백화점을 갔다 왔는데 야 엄브로 옷 되게 예쁘더라. 엄브로에서 연락 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진짜 엄브로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. 애시당초에 노렸거든요. 나이키에서 스폰 받는 것처럼 모든 기부금을 나이키로 세팅을 하고 의류를 맞춰서 입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룩북을 만들어서 피드를 장식을 해놓고 일부러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죠.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뭐 얼마 많이 줄 테니까 이거 할래? 물론 어느 정도 넉넉하게 돈은 들고 상경은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진짜 정말 벌이가 없다 보니 저희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. 제가 그래도 곧 죽어도 멋있는 거 하려고 하고 곧 죽어도 멋있는 브랜드랑 하려고 하고 멋있는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F2처럼 가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유혹을 떨쳐내고 그리고 우리가 고수하는 그 컨텐츠의 결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는 그 부분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금전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는 다른 장소에서 더 다양한 걸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레퍼런스들을 많이 남겼거든요. 인스타그램, 틱톡, 유튜브 이렇게 기본적으로 3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 합쳐서 저희가 한 150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죠. 기술로 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현역 시절에 엄청나게 노력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스탑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누구나 할 수 있어요. 7시간, 8시간씩 투자하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걸 누구나 할 수 있었을까? 라고 다시 생각해보면 전 누구나 못했을 것 같거든요. 사람이 100명이면 100가지 성공의 방식이 있고 1000명이면 1000가지 성공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요. 지급 안 된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도 말고 들뜨지도 말고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의미를 담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나중 돼서라도 빛을 볼 수 있으니까 나를 올가매는 요걸 좀 버리고 시야의 폭을 더 다양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노력한다고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. 허나 이것들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노력해본 사람들이라 생각하거든요. 어디에 위치해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노력을 하는 건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. 항상 두렵죠. 새로운 걸 도전한다라는 건 지금의 것을 포기하고 다시 또 다른 것에 또 다른 집중을 하고 전념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축구로 성공하고 싶은 열망에 영상이라는 수단을 사용한 것처럼 툭탑을 보고 새로운 꿈을 키우는 친구들이 축구로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는 전 생각 안 해요. 발상의 전환 같은 거를 저희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희노애락이라고 표현을 할까요? 성장이 있으면은 과도기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 때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어. 하지만 너의 그 경험, 최선을 다했던 그것이 나중에 너가 다음 단계에 갔을 때 분명히 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덧붙이자면은 뭐 사실 축구로 성공했다라고 볼 수는 아직 없는데 한 가지 확신은 드는 건 이때까지 축구 해온 이 삶 자체가 이걸 하려고 했구나. 근데 이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성공으로 뭔가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.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축구 시장으로 치면 되게 척박한 땅이라 생각하거든요. 거기에서 이 정도의 나무를 가꿨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것에 대한 검증으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왔고 나이키가 유로 2022 캠페인을 저희랑 같이 하고 최근에 또 마요르카가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이미 유럽에서 저희를 찾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세계 무대로 나갈 때가 됐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. 중요한 건 저희는 진짜 F2 만나야 되니까 영국 가야 되니까 저희한테는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, 뭐 그걸로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